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준비하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최강 2쌤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인과 노화라는 개념을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란 무엇일까요? 자, 나이가 들게 되면 키도 줄어들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노화를 맞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에 자극을 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노년기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특성은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챕터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신체적 특성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성에서 다른 부분은 선생님들 스스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잔존 능력 저하와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이 부분만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존 능력이 뭘까? 자, 잔존 능력이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잔존 능력이 서울, 대구, 부산을 다녀와도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80이 되게 되면 서울만 갔다 오더라도 에너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 잔존 능력, 즉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이 드니까 뭐 되더라? 저하되더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신체적 특성에서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가역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앞에 안일 비자가 붙어서 내가 신체를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부분이 비가역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80세가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스쿼트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20대 신체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은 가역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운동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비가역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년기 특성에서 두 번째로는 심리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적 특성에서 자, 우리가 우울증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울증 증가라든가 내향성 증가라든가 이 부분은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학습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제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든가 선생님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조심성 증가와 경직성 증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경직성 증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다라는 말은요, 굳어져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80 동안 살아왔던 그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80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그만 굳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요.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기구 사용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경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심성 증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조심성 증가 생각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지금 자격증 취득하려고 오게 된 동기를 생각하면 아마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결정을 빨리 해서 오셨는지 안 그러면 고민하다가 오셨는지 그 부분만 생각하면 조심성이라는 부분이 떠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조심성이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현재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했는데 왜 고민했을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직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일을 한다 하면 내가 어르신에게 케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요. 매사에 신중해졌습니다. 오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으려나 결과를 생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결정과 행동이 느려지다 보니 오지도 못하고 안 오지도 못하고 중립에 지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생에 대한 회고 경량이라든가,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라든가,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선생님 각자가 학습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특성에서 역할 상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 변화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건이 은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사회적 역할 변화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건은 배우자 사별이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은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하더라,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유대감이 상실한다. 과장님, 부장님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뭐 되더라?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사회적 관계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자, 만성질환을 갖게 된다. 급성질환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성질환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양보 대상자 이해를 두 챕터로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챕터가 요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습을 하시면서 12쪽에서 15페이지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